안녕하세요, 세이브독입니다. 오늘은 보호자와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직도 많은 보호자님들이 서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여러 훈련사, 유튜브에서 서열 정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힘으로 서열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강아지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내 힘을 보여주는 서열 정리 방법은 너무나 구시대적 교육 방법입니다. 반려견이 보호자의 힘에 의해 무서워서 말을 잘 듣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보호자를 스스로 존중하고 신뢰를 갖고 따르기를 원하시나요? 보호자와 반려견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닌 이끌어주고 따라오는 주종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어린 강아지가 손을 물면 코를 세게 때리고 입 깊숙이 손가락을 집어넣으라는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존중하는 보호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에 규칙을 갖는 거예요. 어느 무리에나 리더가 있고 그 무리 안에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선생님이 없고 규칙이 없다면, 회사에 상사가 없고 규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제 반려견과 보호자님 사이에도 규칙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규칙은 무리에서 반려견을 안정되게 하고 보호자를 리더로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에 가져야 할 규칙 9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번부터 6번까지는 특별한 문제 행동이 없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보호자님들도 꼭 지켜주세요. 만약 반려견이 가족들에게 공격성이 있거나 보호자님을 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다른 강아지에게 공격성을 보여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번부터 9번까지의 규칙을 모두 지켜주셔야 합니다. 반려견이 평소 하는 요구성 행동은 모두 무시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요구성 행동으로는 보호자님에게 만져달라고 발로 긁거나 먹을 것 앞에서 낑낑거리거나 짖는 행동, 장난감을 수시로 가져와서 놀아달라고 하는 요구성 행동이 있습니다. 반려견의 모든 요구들은 무시해 주시고 반려견이 포기했다면 그때 보호자님이 먼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반려견에게 이 집에서 모든 주도권은 보호자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반려견의 모든 장난감은 바닥에 자유롭게 풀어두는 것이 아니라 닿지 않는 장난감통에 정리해두고 보호자님이 먼저 꺼내서 놀아주고 끝나면 넣어두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강아지들은 이러한 보호자님의 모습에 즐거운 놀이 시간은 보호자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난감에 금방 실증을 느끼는 강아지들도 장난감을 관리하면 금방 실증 내지 않고 오랫동안 장난감에 흥미를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질 높은 산책하기는 모든 강아지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질 높은 산책은 반려견이 원하는 방향, 속도로 끌려다니는 산책이 아니라 보호자님이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이끄는 산책이에요. 줄을 팽팽해지지 않고 반려견이 보호자님 옆에서 차분히 걷게끔 산책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줄을 끌고 앞서간다면 줄을 뒤로 당기면서 멈춰주시고 더 이상 줄을 당기지 않는다면 보호자님이 먼저 출발하세요. 산책은 반려견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또한 보호자님이 주도하는 시간임을 알려주세요. 외출 전후로 반려견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은 반려견에게 안정된 보호자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외출 15분 전부터는 반려견에게 말을 걸거나 인사하지 않고 외출 후 15분 동안은 반려견을 쳐다보거나 인사하지 않습니다. 강아지에게 식사 시간은 매우 중요해야 합니다. 다만 간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강아지들은 사료에 흥미를 잃어가게 되고 나중에 맛있는 걸 섞어주거나 손으로 먹여주고 먹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으면 사료를 먹지 않게 됩니다. 이러면 보호자님이 밥을 주는 시간은 강아지에게 중요한 시간이 아니게 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이 필요 없다면, 그리고 월급을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회사라면 회사의 규정을 지키고 상사의 말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제한급식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 2회, 아침 저녁으로 하루 급여량을 2번 나눠서 급여해주세요. 만약 사료를 그릇에 따라줬는데 강아지가 관심이 없다면 5분 뒤에는 그릇을 치워주세요. 그리고 다음 끼니 때까지는 절대 중간에 주지 않습니다. 며칠 정도는 사료를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배고플 것 같아서 다른 간식으로 배를 채워주시면 안 되고, 새벽에 공복토를 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4, 5일만 해보신다면 강아지는 사료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강아지에게 칭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보호자님의 말을 잘 따랐고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 높은 톤으로 과하게 칭찬해 주세요. 반대로 혼낼 때는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낮고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해 주세요. 화를 내거나 강아지의 코, 엉덩이를 때리는 행동은 보호자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보호자에 대한 공격성이 있거나 외부인, 강아지에게 공격성 혹은 과한 짖음이 있는 강아지들만 실행하셔도 좋습니다. 높이는 개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침대, 소파, 의자 등 높은 곳은 올라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또한 강아지가 높은 곳에 올라간다면 팔로 밀어내서 내려주세요. 이때 손으로 밀거나 안아서 내려주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에서 보호자님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라면 실행하지 마세요. 보통 이 과정에서 보호자님들이 많이 포기하시게 되는데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2주 정도 실행해 보세요. 반려견과 보호자와의 영역을 분리하고 제한함으로써 보호자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방, 침실, 옷방 등 최소 2-3군데 이상은 필수로 제한해주세요. 또한 신발장도 산책 시 보호자님의 허락 없이는 나가지 못하도록 제한해주세요. 울타리나 안전문을 이용하여 제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1시간 이상 캔넬을 이용하여 하우스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아마 하우스에 익숙하지 않은 강아지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낑낑대거나 짖을 수 있어요. 이때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최소 1시간은 캔넬에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1시간이 지나도 낑낑거리거나 짖는다면 차분해진 이후 열어주세요. 이 과정에서 참고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위 과정을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익숙해졌다면 자는 시간에도 캔넬에서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최대 7-8시간이 지났다면 그땐 꺼내주세요. 또한 보호자님에게 공격성을 보이거나 집에서 과하게 흥분한다면 바로 하우스로 보내서 최소 1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오늘은 보호자님과 반려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반려견에게 보호자님은 친구나 동료가 아닌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여야 합니다. 강아지는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더 행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개는 불안정한 리더는 따르지 않습니다. 위 규칙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며 위 규칙만 가지고 지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만약 혼자서는 교육이 어려우시다면 세이브독과 상담하세요. 더 많은 반려견 교육 정보와 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